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아 안녕. 주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 때 저희가 고향에 내려가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차가 밀려서 지금 심심해서 찍는데 갑자기 차가 또 뚫렸어. 자, 하여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카메라를 킨 김에 네. 또 영상 하나 또 좋은 컨텐츠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최근에 대표님이 되게 좋은 그 글을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가끔은 글을 쓸 때 좀 네. 제가 공부했던 내용과 또 제가 요즘에 수업하고 있잖아요. 학교 네. 대학에 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수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요, 블로그에.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 유학 시장에 이제 그게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글을 쓰신 거죠? 그럼요. 일단 제가 설명, 제가 설명드리면 네.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행동론에 있는 이론이에요. 네. 소비자 행동론에 있는 네. 이론이고 네. 그 이론이 뭐 관광자 행동이라든지 제가 지난 그 관광자 행동론이라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네. 또 관광상품 기획론이라는 제가 그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중요하게 의사결정 과정이 다루고 있어요. 네네. 쉽게 의사결정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 뭐 커피를 산다,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관여도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사소한 거나 중대한 거를 살 때 그게 어떤 순차적인 과정을 겪는다라는 게 의사결정 과정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총 5개로 되어 있어요. 5가지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 놀란 설명을. 척해? 자연스럽게. 아니. 영상은 항상 자연스럽게. 나 처음에 그 블로그 글 읽었을 때 놀랬다고요. 우리가 나 이거 진짜 5가지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는 게. 맞아요. 유학을 선택할 때. 그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내가 놀랐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의 의사결정 5가지를 이제 제가 공부했던 관광자의 의사결정 5단계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우리 세부적으로 어학연수생의 의사결정 5단계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니어 어학연수생의 의사결정 과정 5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아침에 하루 일과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유학 계획표를 작성할 때 이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어떤 정보를 탐색을 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구매는 또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지금 얘기해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영상이 긴 만큼 우리 잠깐 네. 1단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짜잔!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차가 정차됐다가 카메라 레코드 버튼만 누르면 네. 차가 안 밀리네? 그러네. 자, 우리 고향 가는 길. 네. 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는데 네. 자, 첫 번째가 나 목소리가 이거 봐. 내가 마스크 썼잖아.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괜찮아요. 양해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잠깐만요. 자, 첫 번째가 문제인식. 문제인식. 야, 문제인식은 곧 욕구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말인데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라고 해도 돼요. 뭐 영어를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 어학연수생을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시니어 연수생의 지금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쵸. 바람직한 나의 모습. 그렇지. 그 차이가 바로 욕구인 거야. 그렇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게 욕구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영어를.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생생한데? 내가 지금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앞으로 내가
필리핀 어학연수나 네. 아니면 유럽 어학연수 후에 네. 나의 영어 성장한 바람직한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 그렇죠. 그럼 지금하고 바람직한 상태하고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는 어학연수를 떠나는 거야. 그게 욕구야. 그런 욕구나 문제가 없으면 어학연수를 계획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야. 뭐 아일랜드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호주를 가든 나의 지금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는 상상이죠. 네. 그 상상을 해서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학연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먼저 어학연수를 했고 우리 원장님은 필리핀 어디서 했죠? 바기오에서. 우리가 필리핀 하는 이유도 네. 저희가 필리핀 유 경험자예요. 네. 저도 1대1 수업을 들었고요. 우리 원장님도 저도 다 했죠. 네. 그룹 수업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욕구,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렇잖아. 특히나 우리 시니어분들은 과거에 영어라는 거에 대한 교육을 사실 저희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물론 저보다 지금 저 후세대인 저희 딸은 와 저희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제한된 그 교육 환경을 경험하신 시니어분들이 지금의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찾고자 연수를 떠나시는 게 굉장히 열정적인 게 멋있어요.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욕구나 문제가 있어야지만 누가 가니까 좋더라라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나의 문제, 그 문제는 곧 욕구라고 했죠. 그 욕구가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하다. 맞아요. 예, 그런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어떤 제3자가 결정해주는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내 욕구가 확실한지 지금의 맞아요. 상태와 네. 바람직한 상태가 그 갭을 나는 메꾸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지 그게 첫 번째. 이해가 쏙 되네요.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한번 끊고 갈까요? 네. 네. 짜잔! 자, 이제 의사결정. 자, 시니어 어학연수생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내 5단계. 어학연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5단계. 이론화되고 체계화된 네, 5단계. 네, 5단계의 두 번째는 뭐죠? 자, 먼저 문제인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탐색을 하셔야 돼요. 정보 탐색, 어려운 말로 정보 탐색, 그리고 정보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 어학연수, 필리핀 시니어 어학연수의 정보 탐색 과정은, 기존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 정보 탐색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걸 전화 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문을 할지 모르겠대.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이해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고, 그쵸.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의사결정 과정 5단계를 함께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보 탐색은 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제 뭐죠? 생각이 네. 아니고요. 이거는 교과서, 책, 뭐 신문, 뭐 이렇게 이론하던 내용을 이렇게 직접 수업하시죠? 제 수업에 다뤘던 네. 내용을 제가 하는 거여서 네. 굉장히 객관성을 띄었다. 그쵸. 저희가 그냥 막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뭐 어학연수를 몇 년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제 식상한 시대가 된 거야. 저희도 뭐 경험으로 따지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 경험은 계속 저희도 차곡차곡 쌓지만 그거를 이제 그거 기본. 객관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이론화시켜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쵸. 자꾸 딴 데로 가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 정보 탐색은 첫 번째는 내부 탐색이고 두 번째는 외부 탐색인데 내부 탐색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 경험, 가치, 뭐 예를 뭐 신념, 뭐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쉽게 뭐 생리적 욕구라고 하면 뭐 네. 목이 말라 배고파. 그럼 습관적으로 마트에 가서 물을 사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지만 내부적으로 내 경험과 내 습관에 의해서 그냥. 소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 내부 탐색은
사실 그렇게 힘든 그런 의사 정보를 탐색하진 않아요. 그냥 예를 하던 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출근하는 길에 커피를 사. 그러면 그 5단계를 막 나는 지금 욕구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막 꼼꼼하게 체크를 하진 않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습관적 의사결정, 습관적 정보 탐색이라고 하는데, 내부 탐색은 뭐 커피를 산다거나 지나가다 껌을 산다거나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어려운 의사결정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본인이 다 경험을 했던 그 본인의 경험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외부 탐색인데, 외부 탐색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보지 않은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게 외부적인 루트를 통해서 탐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외부 탐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인터넷으로 탐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로 뭐 문의를 해서 탐색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학이라는 거는 보면, 자, 우리가 자동차나 껌을 한번 뭐 이게 이제 극과 극의 비교지만, 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의사결정 정보를 탐색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갔다 온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의 너 무슨 껌 먹어봤어? 아니면 카페를 얘기한다면, 야, 너 무슨 카페에 거기에서 1,500원짜리 커피 먹어봤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보를 탐색하지는 않죠. 하지만 자동차나 약간 고관여, 관여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자동차나 여행 상품은 저희가 이제 고관여, 그쵸, 아파트도 고관여도예요. 그만큼 내가 신경을 많이 써서 정보를 탐색한다는 거야.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유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 무형성이라는 게 있죠. 무형성?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형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 필리핀의 무어학원을 예를 들어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거나 냄새 맡거나 경험해보지 않고 그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야.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는 심지어 우리가 타볼 수도 있잖아. 고가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우리가 타볼 수 있지만 유학 상품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탐색에 대한 신중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저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죠? 비저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를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면 우리가 어때요? 나한테 내가 그 재화를 갖게 되는 거잖아. 내가 소지하게 되는 거죠.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은 어때요? 갔다 오면 뭐 파리 에펠탑을 갖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오는 거지. 세부의 제이파크의 호텔 뭐 시트를 갖고 오실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저장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거구나. 그 다음에 또 굳이 예를 들자면 또 계절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절성은 뭐냐면, 일단은 어학연수든 여행이든 성수기, 비수기가 있고, 그죠? 우기, 건기가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 것처럼 계절에 따른 연수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 아일랜드도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은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계절이 반대잖아. 또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는 1년 내내 여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계절성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도 물론 특징을 탈 수는 있겠지만, 여행과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절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외부 탐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부 탐색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습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라면, 외부 탐색은 그렇지 않고 외부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유학원들이 존재하는 거야. 유학원들이 만약에 외부 탐색을 다 내부 탐색을 하고, 뭐 커피,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 어디서 백종원의 커피에서 커피를 샀는데, 이렇게 살 거면 우리가 필요 없죠.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거라. 만약에 유학도 그러는 식이라면. 근데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이게 가장치나 얘기냐고, 이게. 그리고 금액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의사결정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돼요. 이 지속성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특징이냐면, 우리가 어떤 어학연수, 어학원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뭐 예를 들면 세부의 뭐 어학원을 결정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연속적 의사결정은 비행기 해야죠. 그쵸.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 그 이트라벨도 해야죠.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야죠. 맞아요. 가서 호핑도 해야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항공권도 해야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계속 몇 달이면 몇 달 동안 그 본인이 연수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때 레벨에 올라갔을 때는 또 무슨 수업을 들어야지부터 해서 계속 의사결정. 저희 같은 이제 유학 컨설턴트가 옆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가이드를 그쵸.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탐색의 외부 탐색이 이 어학연수 상품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시니어 분들도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인터넷 정보도 물론 정보 탐색의 1차 정보로는 굉장히 네, 좋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네. 한번 근데 둘러보기. 2차 정보로 이제 검증 단계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쵸. 유학원에 전화해서 아, 내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내가 알아본 게 내가 생각한 거랑 그렇죠. 본인이 생각한 욕구와 본인의 그 문제 인식이랑 어떻게 좀 부합이 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명확한 질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근데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까 다 이해는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정보 탐색 단계.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내부 외부가 있는데 네. 우리는 고관여도고 그다음에 세 가지 특징 뭐라고 했죠? 무형성, 비저장성, 계절성의 수업 듣는 거예요. 영향으로 인해서 유학원이라는 이런 업체가 존재하고 그 업체의 다양한 경험과 이론화된 지식으로 여러분한테 도와드리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정보 탐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완벽 이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학연수 유튜버. 수업 잘 들었어요. 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네, 또 세 번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짜잔! 우리 시니어 어학연수생의 어학연수 의사결정 과정 5단계 중에 오늘은 몇 번째? 이제는 세 번째. 오늘이 된다. 버릇이 됐어. 이번 세 번째. 세 번째는, 공부하고 있어, 지금. 세 번째는 뭐예요? 대안 평가의 단계.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교수님이래. 교수님 맞지 뭐. 그냥 제이크라고 해주십시오. 계속 수업을 하고 하시니까 이게 용어 자체도 어렵지도 않고 이게 다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내용이 이제 다 알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읽으세요. 그죠? 네. 제가 블로그에 썼던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읽어도 될까요? 네. 우리가 대안을 평가할 때 구매 목적과 동기를 반영하는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욕구를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을 했으면 결정, 이제 구매 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들을 1번 대안, 2번 대안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막 필리핀의 뭐 세부의 A어학원, 바기오의 B어학원, 클락의 C어학원이라고 3개의 대안을 결정했으면 내가 구매하려는 가려는 목적과 내 동기를 부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 내용이야. 그렇지. 그 예를 드니까 쏙 들어온다 머리에. 자, 그쵸, 이거네. 만약에 유학 상담원도 다양한 학생의 수속 이력, 어학원 경험 등으로 추천이 가능하지만 추천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뚜렷한 필리핀 연수 목적을 본인이 정확하게 수립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시니어뿐만 아니고 일반 어학연수생 분들도 전화나 카톡으로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단계가 있는데 3번부터 물어봐. 맞아. 예를 들면 근데 다 빼고. 여기 어때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제가 저에게 맞는 학원이 어디일까요? 라고 해서 모든 거 다 띄워놓고 이것만 질문해. 그러면 이게 유학 상담 하시는 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주관적인 의견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어떻게 정보를 탐색했는지를 만약에 그 과정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선택하기가 더 수월해요. 추천일 뿐이라는 게 자, 어학원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유한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아. 그리고 또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연수 목적과 동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런 거야. 시니어 어학연수생인데 나는 정말 한 2달 동안 내가 못했던, 과거에 못했던 영어 공부를 정말 신나게, 아주 힘들게 한번 해보고 싶어. 빡세게? 빡세게. 아, 내가 이런 좀 죄송해요. 이런 언어를 잘 안 쓰려고 빡세게 하고 싶어. 이 정도는 괜찮아. 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죠. 나는 무슨 영어도 그냥 A, B, C, D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몇 달 해봤자 뭐 얼마나 늘겠어. 맞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것만 분들. 조금 이렇게 해보고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뭐 골프도 치고 좀 그런 목적이 강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그거에 맞게끔 체계화된 어학원을 소개시켜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수 목적이라는 게 연수 목적과 동기가 그냥 식상할 수는 있지만 네. 유학 상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이분들이 뭘 원하실까?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제가 수만 명의 학생을 상담했다고 하면 수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과장이 좀 심해. 근데 같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맞아요. 저는 그 상담을 가끔 그래요.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힘들겠다. 아니에요. 아니야. 달라요. 항상 상담하는 내용이 달라. 네, 맞아요. 네, 그렇기 수밖에 때문에 없지.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 내용에 근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 이거는 띄워놓을게요. 이거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우리 좀 전에 이제 얘기한 게 자신의 어학연수 목적이랑 내가 이제 구매할 어학원 사이 갭이 없어야 돼요. 그게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맞지. 자, 또 하나 어학연수 평가 기준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어학연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숙사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숙사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인실에 공실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가기 전에 저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뭐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가끔 계신데 이제 이게 기숙사의 공실 여부, 입학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요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필리핀 어학연수의 특징이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통학형도 조금 이따 나중에 따로 하나 다룰 건데 아무래도 필리핀이 치안상 이제 밖에 나가면 막 총도 들고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겁을 먹기 나름이에요. 저도 맞아요. 그랬고요.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통금을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외박을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죠. 아니, 내가 어른이고 성인인데 왜 그런 학원에 보호나 감시를 받아야 되냐. 이런 분은 가지 마. 답은 있어요. 그냥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 안 가면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 자유로운 영혼들이 좋아하는 곳이 많으니까. 맞아, 거기는 아니네. 거기는 그건 아니잖아. 학원을 안 와도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는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필리핀은 한국인이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집단주의 문화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왔으니까 보호해줘야지. 네네. 근데 외국은 아니야. 네가 와서 네가 뭐 잘못된 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게 바로 외국의 서양의 사고방식,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나마 필리핀은 그래도 우리 한국 원장님이 여러 한국 원장님이 다녀가서 20년간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통제와 관리를 통해서 학습 능력을 안전하면서 학습 능력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신 거야.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대한 평가 과정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내 동기와 목적이 정확하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학원이 내가 정확히 원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이제 공시를 유한적이라고 했잖아요. 학원도 유한적이고 자리도 유한적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인뿐만 아니고 다국적 학생들이 오시기 때문에 일본, 대만, 베트남 등등등등 오기 때문에 일단 베드가 차면 침대가 차면 없어요. 못 받지.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좀 이제 잘 되는 예, 좀 그래도 인기가 있는 데들은 뭐 외부 기숙사를 이용해서 예. 더 많은 수용 인원을 받기도 하지만 지금 뭐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외부를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에 자리가 없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냐? 미리미리 미리요. 진짜 미리. 예, 이 방법밖에는 네. 없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좀 대답이 좀 이렇게 좀 클리어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블로그 밑에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네.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네, 세 네. 번째는 뭐였죠? 대안평가. 대안평가. 네. 대안평가 단계. 그리고 이러한 5단계를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이 디스커버 아일랜드가 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2단계에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이 모델에 적합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너무 영상이 긴 것 같으니 우리 네. 세 번째 단계도 여기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니어 어학연수생의 네. 어학연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5단계. 5단계. 자, 우리가 1, 2, 3단계까지 했고 네. 4단계는 뭐죠? 자, 이제 돈을 쓰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야, 구매구나. 구매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구매는 일반 소비자나 네. 유학 소비자나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내가 욕구를 인식했고 네.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했고 네. 대안을 평가했다면 네.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한테 맞는 어학원을 딱 그렇지.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지. 수속을 해야 되는. 그렇지. 선택과 결정인 네네.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을 얘기하지만 이 유학 상품이라는 게 네. 관여도도 높고 네. 그러니까 무형성에 비저장성에 근데 또 여러 가지 일반 제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선택할 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을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네, 그죠. 그거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필리핀 시니어 어학연수를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네네. 사실 이거는 개인이 판단하는 거야. 대부분 유학원들은 자기가 가장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실제 소비자들은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많잖아요. 솔직히 또.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효용과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AI 시대에 뭐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빅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네. 아직까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속적인 연속적인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유학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와 동시에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쵸. 구매하고 소비하는 내가 만약에 3개월 후에 어학연수를 한다면 구매하는 시점과 소비하는 시점에 3개월이라는 갭이 그렇죠. 생겨. 특히 유학 같은 경우는 맞아요. 1년까지 생길 수도 맞아요. 있고 어학연수는 6개월 이상 생길 네. 수도 있단 네.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네. 많은 정보를 유학원이 학생한테 예비 연수생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석생들한테. 이게 굉장히 그 맞아요.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해드려야지 이제 그 준비를 이후까지, 잘 하실 예, 준비를 수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구매와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콜라 같은 경우는 딱 끝! 끝이잖아. 근데 진짜. 우리 어학연수는 그런 게 아니죠. 맞아요. 그 전에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다 이제 다 답변 드리고 알려주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계속 필리핀은 코로나 이후에 뭐 이트라벨도 네. 계속 시기적으로 바뀌고 이번에 왕복 항공권 같은 경우도 이제 4주 미만 네. 없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한때는 우리 코로나 검사도 받고 왔잖아. 네. 그럴 때가 그러니까 있었네. 그럴 때가 있었던 거죠. 이게 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비자도 네. 마찬가지. 비자야만 학교에서 신경을 써주지만 비자 피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쵸, 그쵸. 네, 이런 비용. 것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네.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감안했을 때는 네. 이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연수기관 유학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또 하나 네. 필리핀 세부 어학원 협회나 네. 바기오 학원 연합회 같은 경우는 네. 직접 학원으로 문의를 해도 등록을 안 받아요. 학생이 직접 하면 안 받는 거죠. 안 받아요. 네. 왜냐면
이제 유학원은 이제 에이전시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네. 이제 에이전시한테 학생한테 줄 수 없는 정보를 많이 줘요. 아, 그래요. 예, 직접 어학원에서? 초대해서 학원도 방문, 또 투어도 하게 해주고 네. 여러 가지 일반 학생과는 다른 이제 네. 이건 B2B니까 네, 저희는 그렇죠. 이제 B2B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정보를 갖고 우리 학원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쵸. 등록은 우리가 이 칼라나 베사 협회에 등록된 유학원 통해서만 등록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분들도 학원에 궁금한 거를 학원에 문의해도 대답은 해주지만 네. 실제로 수속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유학원,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 특히 이제 세부나 바기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유학원이 있잖아요. 네, 네. 유학원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아요. 네. 다 대부분 좋으신 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분들이 그런 세부 어학원협회나 바기오 학원협회에 가입된 데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게 수속을 중요하지. 맡기시면 돼요. 맞아요. 예, 거기에 네. 딱 가입된 데들은 다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영상 열심히 찍으니까 저희한테 해주시면 감사하죠. 저도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 운전하다가 막 인사하고 난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구매 단계에서는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래서 뭐 지인 소개나 네. 이렇게 뭐 다녀오신 분들이 어디 유학원 괜찮아 그러면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번은. 3번 정도는 출국 OT 때라도 한 번은 어. 얼굴을 뵙고 가는 걸 원칙으로 예,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 그죠? 네. 12년 된 강남역에 있는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 네. 사무실에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언제든지 네.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네. 구매 단계를 저희와 함께 신중하게 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홍보가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홍보인 것처럼 홍보지만 홍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티가 나네요. 네, 홍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냥 바로 가죠. 마지막 단계는 구매 후 평가예요. 네네. 구매 후 평가인데 이건 뭔가요? 구매 후 알 것 같긴 평가는 한데. 말 그대로 네. 콜라나 만약에 커피 같은 경우는 바로 사서 그냥. 구매와 소비가 동시에 네. 일어나니까 네. 아예 맛없어.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지만 어학연수 같은. 네, 여기는 네.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경험을 네. 해봐야지만 알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 어떻게 보면 피드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이 있고 네. 어떤 학생은 피드백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학생이 있어요. 다녀온 사람. 다녀온 사람 예를 들면 네. 뭐야. 근데 어학연수라는 상품은 내가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예.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죠? 가서 뭐 기숙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 조건에 뭐 부합되지 않으면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치는 해드리지만 네.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네, 않아요. 네, 그쵸. 그래서 물건 바꾸듯이 그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학생의 피드백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를 학생은 좀 보내봤는데 네.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오면 네.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평가하는 거죠. 그쵸, 그쵸. 한 10명을 보냈는데 9명이 좋으면 여긴 최고로 좋은 학원이야. 맞아요. 근데 한 10명을 보냈는데 1명이 좋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학원인 거죠. 그쵸. 10명의 학생이 다 이상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학원의 학생들의 피드백이 안 좋았을 때는 학원에 잘못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마음에 안 든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근데 가끔은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될 때도 있어. 그래서 학원 담당자들이나 네.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학원에 좋은 점만 부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쵸. 유학원은 학원의 이면도 부각을 해야 돼요.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려야 네. 돼요. 시설 별론데요? 밥 맛없는데요?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 그거는 많은 학생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그쵸. 저희도 이제 아일랜드, 뭐 몰타, 필리핀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 학원이 정말 많잖아. 네. 근데 진짜 아닌 학원은 진짜 많아요. 진짜 여기는 그냥 가면 그냥 욕먹을 것 같은 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 맞아요. 근데 여기는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아요. 가봐야 알지. 근데 저희가 아일랜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학생만 진짜
셀 수 없을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쵸. 그 엄청나게 리뷰. 예, 그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들은 피드백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쵸. 필리핀도 저희가 시니어 어학연수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정말 많은 리뷰가 있죠. 예, 시니어분들을 저희가 필리핀으로 모셨고 네. 또 그분들하고 또 골프도 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구매 후 평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극과 극이야. 네, 진짜 처음에 가서 피드백이 안 좋거나 학원에 네. 대한 학원 선택을 잘못하면요, 네. 학업에 대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예, 아니면 네. 조기 귀국할 수도 있고, 그쵸. 반대로 학원에 대한 피드백이 좋으면 또 우리 그 유학원들끼리 얘기하는 재연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죠? 아니면 비자 연장을 해서 체류를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어가실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네.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로의 이제 목적지를 바꿔서 조금 더 큰 나라로 가는 연계 맞아요. 연수를 기획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죠. 피드백.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구매 과정이랑도 연결이 됐는데 구매 후 평가는 네. 구매하고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품이 아니잖아. 네, 우리 어학연수.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중에 나와요. 그게 그렇죠. 뭐 몇 달 후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네. 지역, 선생님, 숙소, 청결, 네. 빨래, 네. 그다음에 뭐 식사, 날씨, 그다음에 국적 비율, 네. 뭐 이게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걸 조합적으로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족은 그렇죠. 네. 좋다 나쁘다, 만족했다 만족하지 못했냐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떠셨어요? 그러면 만족했다고 하면 괜찮았습니다. 그럼 만족도가 높은 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은 진짜 이제 막 아까 테러블하다. 말씀하신 중간에 난 못 다니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유학원에 상담하시면 여긴 진짜 못 다니겠다 이런 학원은 절대 갈 확률이 없어요. 네, 그렇죠. 저희뿐만 제대로 아니고 된 유학원에 제대로 상담을 된 받으시면 유학원에 상담하시면 그런 학원은 그런 학원으로 저희가 안 보내드리죠. 절대 이제 네. 컨설팅을 안 해드리고 네. 가끔 그래요. 여기 한국인 아일랜드 예를 살짝 들면 여기 너무 한국인 많은 거 좋아서 그래. 여러분 많이 오해하지 가냐고. 마세요. 왜 많이 가면 맞아요. 좋으니까 많이 가는 거지. 맞아. 그럼 만약에 한국인 한 명도 없어. 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했거나 그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있죠. 저희도 학원은 아일랜드 60개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이 추려지는 게 이게 몇 개 안 되잖아. 이유가 있지. 몇 개 안 돼도 한 2, 30개 돼요. 그 중에서도 또 추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인식을 했으면 대안을 탐색을 할 때 대안 탐색 단계에서 저희가 외부 탐색이라고 했잖아. 네. 거기서 우리는 시간 할애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는 좀 방문을 해서 네. 정확하게 듣고 싶어. 이 학생의 뭐 학업에 대한 열정과 맞아요. 그다음에 뭐 태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잘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제 주관적인 애티튜드 뭐 여러 맞아요. 가지를 만나면 판단이 가능하죠. 네. 네. 짜잔. 짜잔. 중간에 영상이 끊겼어요. 너무 오래 찍어. 너무 오래 찍어서 야 우리 열받았어, 대단한 거. 열받았어 카메라가.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다가 아까 끝낸 것 같아서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열. 서연아 부탁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지금까지 찍었던 게 그 시니어 네. 어학연수의 의사결정 5단계 그죠? 5단계 체계적으로 1단계가 뭐였죠? 욕구인식, 네. 문제인식, 두 번째가 정보 탐색, 세 번째가 대안평가, 네 번째가 구매, 네. 다섯 번째가 구매 후 평가. 와, 나 다 외웠다. 아니야 계속 틀렸어 지금. 진짜요? 하여튼 이 5단계를 설명을 해드렸고 네. 우리가 계획표를 짜듯이 우리 시니어 연수생분도 한번 내가 1단계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내가 정말 이 평가 이 단계에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혼자 준비할 필요가 없어. 네. 우리가 있잖아. 네. 단계적으로. 네, 우리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체계화된 정보도 제공하면서 저희가 더 장점으로 부각하는 건 경험이에요, 사실. 맞아요.
경험. 근데 경험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좀 다른 거 없을까? 더 이론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게 언제까지, 내가 한번 가봐서 아는데, 내가 많이 가봐서 아는데, 살아봐서 아는데, 오히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잘 모르게 돼서, 맞아요. 아일랜드도 경험했잖아. 맞아요, 현지 정보. 잘 모르겠어. 단지 한 2, 3개월 된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20년 된 분들 잘 몰라. 맞아. 그거 보고 이제 안 되겠구나. 다른 쪽으로 더 도와드려야겠구나. 이게 정보의 맞아요. 이 변화 속도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좀 요즘에 좀 반성을 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희는 별거 아니다. 항상 배움이 끊기면 안 된다. 맞아요. 항상 배우려는 태도와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나께서 오전 11시를 너무 생생한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 이제 원장님 뭐 한 말씀 하시고 영상 마무리 하시죠. 제가요? 네. 할 말 없어요? 네. 아니,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 너무 많이 네, 했네. 우리 지금 이거 끝내야 돼요. 네네. 자, 그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더 궁금한 필리핀 시니어 어학연수는 언제든지 제이크와 숙지원장한테 문의주세요. 댁에 디스커버 전화- 아일랜드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